정부가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자신 스타일이 즉흥적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잼도시 탈출을 위한 청주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가을 디저트 축제를 기획했는데 관련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경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의 단속 현장을 따라가 보니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충주에서 버스 전도 사고를 당한 이스라엘 관광객이 감사의 편지를 써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간도 무료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명을 받았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첫 추경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돼 역점 사업 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의 일 스타일이 즉흥적이었다며 고개를 숙였고 도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 민선 8기 김영환 도지사의 첫 추경안 중 6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 청사와 청남대 리모델링 등 김 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전액 또는 부분 삭감돼 제동이 걸린 겁니다. 도 의원들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는 즉흥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인선 등에서 보인 의회 패싱 논란이 다수당이자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반감을 가지게 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김영환 지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일 스타일이 즉흥적이란 점을 인정하고 민선 8기의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도의회에 추경안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뭔가 그 메시지가 있죠. 지금 그 도지사의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당을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잇따른 비난과 구설 속에 식물 논란을 낳은 정무라인의 물갈이도 공식화했습니다. 선피아가 아닌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인사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 의회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어쨌든 역점 사업이라고 그래서 계획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는 예산을 무리하게 올려서 도민들의 혈세를 그냥 이렇게 쉽게 계획적이지 않게 써서는 안 된다.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이 포함된 민선 8기 첫 추경안의 최종 결론은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18일부터 나흘간의 일본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대도민 귀국 인사를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방일 기간에 세계 각국의 한인 경제인들에게 충북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중심에 서다를 소개하면서 충북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소개했습니다. 또 67억 원의 수출 협약을 맺고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은 야마나시연과 경제, 관광, 청소년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벚꽃 개화기에 열린 푸드트럭 축제에는 무려 45만 명이 찾아 이른바 노잼도시 탈출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이 어떤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에 고무된 청주시가 가을에는 디저트 축제를 계획했는데 지난해 푸드트럭 예산 반영 과정처럼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열린 무심천 벚꽃 푸드트럭 축제는 45만 명이 찾았습니다. 지역 상권 침해라는 일부 상인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청주시는 이 기간 주위 상권의 평균 매출이 1,500가량 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무된 청주시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푸드트럭 축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을 축제를 하나 기획했습니다. 이름은 디저트 페스타. 청주시에는 비슷한 규모의 도시보다 월등히 많은 1,300여 곳의 커피 디저트 가게와 300곳이 넘는 제과점이 있다는데 착안한 것입니다. 다양한 디저트를 소개할 수 있는 먹거리 축제가 청년과 소상공인 창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 9,800만 원 전액이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됐습니다. 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 전통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 1년에 새로운 행사를 2개씩이나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등등의 이유에서입니다. 벚꽃 축제, 이게 이제 5천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에 45만 명의 인구가 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많이 좋았잖아요. 그것도 처음엔 설명이 부족을 해서 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관광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 즐길 거리나 먹거리, 이런 볼거리라든지 이게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외부 그 관광객이나 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실 좋은 소재 중에 하나라고. 일단 예결위는 이 축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전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예산이 부활돼 본회의에 넘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푸드트럭 예산의 경우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예결위를 거치며 되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철저한 예산 심사는 의회의 당연한 본분이지만 잦은 예산 삭감이 자칫 집행부에 일하고자 하는 의욕마저 꺾어버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나가봤더니 운전자들이 줄지어 적발됐고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은 바뀐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차량은 우측이 아닌 전방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멈춘 뒤 다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 대기자가 있다면 그들이 길을 다 건널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경찰의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빨간불에도 전방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은 우회전 차량이 적발됩니다.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예 멈췄다가 가야 된다는 건 처음 들었네요. 줄지어 가던 어린이집 차량들도 모두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시도하고 적신 올 때는 우회전하실 때 일시 정지한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우회전. 네. 보행자 신호만 의식했던 배달 오토바이도 적발됩니다. 여기가 보행자 신호고 제가 멈췄겠죠. 보행자 신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왔죠. 일시정지 뒤 출발했다고 우기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어디서 정지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저희가 갔을 때는 그냥 쭉 우회전하셔서 오셨거든요. 신분증 좀 제시해 주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들에게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나 보행 대기자가 있는데도 횡단보도를 지나칠 경우에는 같은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입니다.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 있습니다. 그 정지선 전에 거기서 정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진행하시면서 우회전하다가 정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 틀린데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반면 전방 신호가 녹색불일 경우에는 정지 없이 서행으로 지나면 되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이 또한 잘 알지 못해 정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적색에서는 정지, 녹색일 때에는 서행하면 되지만 충북의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500개를 넘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유치 경쟁이 뜨거운데요.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한다는 특별법에 맞서 비혁신도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열띤 토론이 열렸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제천시와 단양군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충북 북부 지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공공기관들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혁신도시로 또다시 기관이 집중된다면 지방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는 소위 소도시는 소외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혁신도시로만 가면 그 부분 자체가 지역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혁신도시가 없는 그런 시, 군의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법 개정이 어렵다면 예외 조항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면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도 이전 가능한데
충북 북부 지역은 철도 요충지라는 강점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 향후 3차와 4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동안은 계속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설령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제천으로 오는 게 없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기관들의 3차, 4차, 5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구인 엄태영 의원이 비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입법 여부는 미지수지만 이미 한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인구 감소 지역 13개 자치단체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돌파구를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전임 김병우 교육감 시절에 일어난 냉난방기 학교 부정 납품 의혹을 정밀 조사 중인 충북교육청 특별감사팀이 조만간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은 도교육청이 공익 제보를 통해 냉난방기 납품 비리를 확인하고서도 사안을 미온적으로 처리했다는 게 핵심으로 최근 재조사 결과 부정 납품된 냉난방기가 20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검사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부정 납품 의혹에 휩싸인 대리점과 유착한 공무원은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대학 교직원들이 신임 총장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내홍에 빠진 충청대 사태가 오는 26일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협의회는 오는 26일 고 오범수 설립자의 26주기 추도식을 직원협의회, 총학생회와 공동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협은 오경라 전 총장은 그동안 설립자 추도식을 제대로 열지 않았다며 설립자 정신을 계승할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게 대학 경영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도식을 계기로 총학생회까지 가세하는 공동기구가 꾸려질 경우 충청대 내홍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충주 수안보에서 발생한 버스 전도 사고로 이스라엘 관광객 1명이 숨지고 34명이 중경상을 입어 도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충주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관광객 부부가 의료진에게 직접 감사의 편지를 전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동안 받은 훌륭한 대우와 보살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주 수안보에서 발생한 버스 전도 사고로 충주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스라엘 관광객 부부가 의료진에게 직접 보낸 편지입니다. 충주의료원 의사, 간호사, 직원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편지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미흡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편지를 써갖고 조금 고맙고 약간 감동도 받고 약간 아쉬운 적도 남았어요. 더 잘해드릴 걸 하는. 당시 사고로 충주의료원에 이송된 이스라엘 관광객은 모두 9명. 머나먼 타국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관광객들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감명을 받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Все хорошо, ну чуть-чуть медленно было, но я думаю, что в Корее не часто такие случаи происходят, поэтому очень хорошо. То есть мы попросили, нам все принесли, ну все, что мы просили. 의료진들은 치료를 위해 번역기를 돌려가며 환자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고 병원 식단도 최대한 현지식으로 준비해 빠른 회복을 도왔습니다. 마침 우리 근무하는 그 영양실에 영양사님이 지난번 코로나 환자 때 외국인들이 있어 경험이 있다,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려 했더니 그 음식을 드시면 너무 맛있고 입에 잘 맞는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자칫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남을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깊은 감동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 지역의 마약 사범이 급증한 걸로 나타나면서 검찰과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수사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청주지검은 마약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 충북교육청과 청주시 등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지역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검거된 도내 마약 사범은 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증가했고 특히 외국인 마약 사범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일 옥천군 군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화 용의자가 특정돼 산림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당시 발화 추정 지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 2명의 모습이 CCTV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확인됐고 이들이 현장을 벗어난 지 20여 분 뒤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 군북면에선 지난 2일 산불이 발생해 산림 25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오늘 2차 전지 전극 솔루션 전문 기업인 JR 에너지 솔루션과 3천억 원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은 JR 에너지 솔루션이 음성군 용산 일반산업단지 7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027년까지 3,056억 원을 투입해 2차 전지 전극 제조 공장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2차 전지 전극 제조 공정은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으로 높은 기술 난이도와 투자 비용이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 대전 충청본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충북지회가 오늘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두 기관이 기탁한 장학금은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도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의과대학의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안디잔주 의과대학 부총장을 비롯한 5명의 교수는 오늘 한국교통대를 방문해 응급구조학과 신설과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합의했습니다. 한국교통대는 국비 등 27억 원을 들여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연구장비와 강사 등을 지원하고 응급처치와 구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수 양혜승과 이정옥이 앞으로 2년간 청주시 홍보대사로 활약합니다. 두 가수는 일과 결혼 등을 통해 고향은 아니지만 청주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가수 양혜승은 화려한 싱글, 이정옥은 숨어오는 바람소리가 대표곡입니다. 청주 시민소통 플랫폼인 청주톡톡이 다음 달 중으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용역에 착수해 4개월의 개발 기간을 거쳐 오늘 최종 용역 완료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청주톡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365 민원 콜센터 등 제각각인 소통 창구를 일원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청주시가 이상 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입니다. 지난 8일과 9일 영하 3도까지 떨어진 기온으로 청주에서는 농가 105곳이 86헥타르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추가 피해 접수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로 이후 정밀 조사를 거쳐 복구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근 연이은 논란과 구설수에 오른 김영환 지사. 오늘 도의회에 추경 예산안 대규모 삭감까지 겹쳐 도정 추진의 동력까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더는 즉흥적인 일 추진이 아닌 신중한 행보로 무너지고 있는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